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 두 번째 강의가 되겠는데요. 교재로 보면은 3장 첫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 3장은 이산시간 신호와 시스템에 대한 것이 되겠는데요. 이 내용에 보면은 전체적으로는 첫째, 이산시간 신호와 이산신호가 무엇인지 이 두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이런 이산신호의 종류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 이산신호들 사이의 연산은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 이산 시스템이란 또 어떤 것인지, 그 다음 이 이산 시스템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해서 컨볼루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시스템의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 차분 방정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이 3의 1절 이산시간 신호와 이산신호, 그리고 이산신호의 종류, 그 다음에 이산신호의 연산 정도까지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제일 먼저 이제 이산시간 신호와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이산시간 신호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으로 보면은 연속시간 신호를 우리가 XT라고 표현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 XT를 가지고서 이제 샘플링을 했습니다. 그죠? 어떤 주기 TS로 샘플링을 했을 때에 그때에 우리가 이거를 연속시간 신호에서 이산시간 신호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NTS로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이 중에서도 또 특히 이제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이 TS라고 하는 이 주기는 변함이 이제 시스템이 갖추어지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상수의 개념을 띠게 되고, 그래서 이 TS 이를 생략하게 되면은 XN으로 표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산 신호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 바로 전이 이산 시간 신호 이렇게 우리가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XT에서 XNTS로 와서 XN으로 오는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설명을 했고, 그래서 결국은 샘플링 할 때의 그 이산 순간, 그러니까 어떤 값에 대해서 샘플링 할 때 바로 그 순간의 그 값들만을 모아놓은 일련의 시퀀서만 이제 남겨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x에 n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간 시퀀서를 우리가 이산 신호다, 디스크리트 시그널이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산 신호는 그러면은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연속 시간 신호를 어떻게 표현하며, 그 다음에 이산 시간 신호는 또 어떻게 만들어졌고, 거기로부터 이산 신호와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이산 신호를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링 순간에서의 샘플 값들의 어떤 배열로, 즉 어떤 샘플 시퀀스가 되겠죠. 그 배열, 즉 이제 하나의 어떤 집합, 우리가 집합으로 보면 어떤 집합 개념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x의 n의 순간, 즉 NTS가 제로인 순간, 그 다음에 NTS 이제 TS 다음 TS 순간, 그 다음에 그 다음 또 두 번째 TS 순간, 이렇게 해서 그때그때의 그 순간 값들을 모아놓은 거, 이걸 우리가 XN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샘플 시퀀스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샘플링 차례를 정수 형태로 나타내는 숫자 시퀀스도 함께 제공되어야 되는데, 이 숫자 시퀀스 우리가 순서 시퀀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샘플 시퀀스 XN, 다시 말하면 샘플 값들을 모아놓은 거, 이것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샘플 값들의 순서, 이 위치가 어디냐, 샘플 할 때의 그 위치가 다시 말하면 이제 위치 값들이죠. 그때의 위치 값.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순서 값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떤 순서대로, 시간 순서대로, 샘플링 순서대로 TS,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ETS, 그다음에 세 번째 TS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샘플링을
해가고 있으니까 이때 제일 처음 그렇게 해서 0, 1, 2, 3 이렇게 숫자만 이 ts를 생략하고요. 이 숫자들만 모아놓은 이걸 우리가 순서 시퀀스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산 신호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 샘플 시퀀스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순서 시퀀스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순서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이산 신호를 표기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샘플 시퀀스하고 샘플 시퀀스 xn과 순서 시퀀스 n을 둘 다 같이 나타내는 방법이죠. 그래서 xn은 각각의 샘플을 했을 때 그 값들 2, 6, 3, 4 이런 값들을 다시 말하면 이게 이제 0일 때 값이 되겠죠. 2가 그 다음 6은 x에 1 ts 때죠. 그래서 1만 있고요. 그 다음에 3은 2ts 순간에 두 번째 ts 순간에 샘플 값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x0, x1, x2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 이때 위치를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0이라는 건 뭔가 이게 이제 우리가 0점이다 이런 얘기죠. 이걸 우리가 0점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중심점이 되는 것이죠. 이걸 기준으로 해서 다시 말해 이게 이제 현재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현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시간축을 이렇게 둔다고 하면은 시간축을 둔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이 값들이 이전에 샘플되었던 값들이겠죠. 그래서 차곡차곡 샘플되어서 하나씩 빠져나오고 다음에 또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요 순간에 지금 샘플을 하고 있는 순간이죠. 요거는 이제 그 다음에 샘플할 거, 또 그 다음에 샘플할 거, 그 다음 샘플할 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값으로 따진다면은 우리가 어떤 미래나 과거냐 뭐 이런 것도 우리가 따진다면 여기 이제 미래에 샘플될 값들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표현하는 방법.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순서 시퀀스 n을 따로 나타내지 않고 0점인 지점 이걸 갖다가 화살표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은 요 4라는 값을 샘플하는 요 때가 현재 0점 지점이다. 다시 말하면 현재 샘플하는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위에 이산 신호를 그래프로 예를 들어 그래프로 나타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샘플 시퀀스도 제시돼야 되고 값들 그다음에 순서 시퀀스도 제시가 돼야만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산 신호는 반드시 샘플 시퀀스와 순서 시퀀스가 있어야 하고 이게 순서 시퀀스 대신에 화살표로 0점을 화살표 0점 지점을 0점이 되는 이 지점을 화살표로 표현하는 이런 두 가지 중에 하나로 표현을 해야 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산 신호 x에는 샘플 값이 0인 지점에 지금 이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에 0인 지점에 이게 이제 0점이라는 뜻은 아니고 이때 값이 이제 예를 들다 보니까 이때 값이 지금 0이 된 겁니다. 그래서 0점 지점에 이 위치가 곧 순서로 0점이 있는 지점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렇게 표현되어졌을 때, 이렇게 표현했을 때 여기로부터 순서 시퀀스를 우리가 이렇게 유추할 수 있겠죠. 그죠? 여기가 0점이었으니까 여기가 1, 2, 3, 4. 그죠? 여기가 0으로 두고 그다음에 1, 2, 3, 4 양의 방향, 음의 방향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미 샘플 되어졌던 과거의 값들, 그 다음에 이건 앞으로 샘플 되어질 값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조금 전에 했던 그 xn 이산 신호를 그래프로 그려보니까 이렇게 그려졌죠. 이 값들이 2, 1, 마이너스 1, 0 이렇게 이제 값들이 주어졌었죠, 그죠? 이 값들이 이제 이렇게 들어 있을 것이고, 근데 여기에 이제 이거를 화살표를 이제 했었는데 다시 말하면 요 지점이죠. n이 0일 때 요때가 지금 현재 0점인 지점이다. 그래서 요 0점인 지점을 중심으로 우측에 4개, 좌측에 3개 이렇게 그렸다 하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은 이걸 이제 우리가 파이썬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파이썬으로 프로그램을 한번 해봅시다. 이런 조금 전에 그렸던 이런 XN을 나타내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려고 하면은 우선 이제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그 사용할 여러 가지 그 보조 함수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사실 지금 요 예제에서는 이 보조 함수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자, 그래서 먼저 이제 numpy 불러오고요. 그래프 그리는 matplotlib 라이브러리 불러오고요. 현재는 지금 그럼 요거는 지금 보조 함수가 필요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이름은 chapter basic sequences 파일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파일을 저장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뒤에 그래서 numpy 불러오고 matplotlib 불러오고 이거는 필요 없습니다. 자, 순서 시퀀스 이제 일단 이렇게 값들을 넣어서 순서 시퀀스 해주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0점이라는 뜻이죠. 그다음 밑에 샘플 값들을 모아놓은 샘플 시퀀스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다음 이제 그림창을 하나 plt figure 1 해서 그림창을 이제 하나 할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템 신호 아시죠? 스템 신호는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거, 이렇게 이산신호 표현할 때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고, 그럼 스템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걸 갖다가 plt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만은 plt 스템 말고 plt 플러스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연속 신호를 표현할 때는 플러스로 나타내고, 이산 신호로 표현할 때는 스템으로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그 x축이 이제 가로축이 n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xn이 세로축이 되겠죠. 그렇게 하고 n에 대해서 이 xn을 나타낸다, 이런 형태가 되죠. 그리고 이제 푸른색으로, 그 다음에 이제 눈금을 좀 치고요. x축 라벨은 이제 L로 하고, y축 라벨도 레이블도 xn으로 해주고, 그다음 전체 타이틀은 representation of sequence xn, 이런 식으로 라벨을 붙여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니까 이와 같이 나타났습니다. 그죠? 요게 라벨, 요게 타이틀이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하지 않겠습니다만 한 번 더 설명드립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y 레이블이죠. y 레이블. 그다음에 요게 이제 x 레이블이 되죠. 요게 이제 n 축이 되고, 그죠? 요 y축이 이제 세로축이 xn 값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죠? 이렇게 이제 그려진다는 것을 나타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이산 신호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기본적인 신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기본 신호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기본 시퀀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베이식 시퀀스가 있는데 이 중에 이런 것들의 베이식 시퀀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 샘플, 그러니까 단위 샘플 시퀀스는 이제 어느 지점에서 값이 하나만 나타나는 그런 경우, 다시 말하면 단위 임펄스가 되겠죠. 유닛 임펄스, 크기가 1인 거. 단위 임펄스라는 것은 임펄스인데 크기가 1인 신호, 그래서 유닛가 되죠. 유닛가 되고, 단위 계단함수, 단위 계단, 우리가 단위 계단함수, 그냥 계단함수는 1죠, 그죠? 근데 단위 계단은 이제 이렇게 이산적으로 값들이 이렇게 쭉 연속으로 나오는 이런 것이 되죠. 그 다음에 실수 지수 시퀀스가 있고요. 지수인데 이제 실수가 a 뭐 x 이런 식으로 되겠죠. ax 이런 식으로. 네, 복소 지수, 네, 지수 위에 이제 이 복소수, 이 위에가 j 뭐 알파 플러스 j 베타 이런 식으로 실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 그다음에 정음표화 시퀀스가 있을 것이고, 또 무작위 랜덤한 시퀀스가 있겠죠. 그 다음에 주기성을 나타내는 시퀀스가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산 신호에 이런 종류들의 신호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호들의 어떤 결합으로 해서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어떤 그 이산 신호를 합성해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신호가 있다면 역으로 그걸 분석하면 이런 신호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단위 시퀀스는 우리가 이제 델타 함수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델타 n에서 n이 0일 때, 즉 n이 0일 때 1이고 그렇지 않은 데는 0이다. 그죠? 그러니까 n으로 보면은 이게 n축에서 0점 지점일 때, 요때 크기가 1인
있고 나머지는 다 0인. 나머지 다 0인. 그러니까 단위 요거만 하나만 시퀀스 하나만 단위 시퀀스 하나만 나타나는 경우죠. 이게 단위 샘플 시퀀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단위 샘플 시퀀스를 그림으로 그려보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뭐 이걸 그려본다고 해서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파이썬을 사용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한번 샘플 시퀀스를 그래프로 그리는 거, 단위 샘플, 조금 전에 우리가 XN 어떤 시퀀스를 그리는 걸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위 샘플 시퀀스를 그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 0점 지점에만 딱 1이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만 해주는, 예를 들어서 뭐 n이 또 1일 때 이렇게 하나만 있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는 n이 1일 때 1, n이 1이 아닐 때는 모두 다 0 이렇게 쓰면 되죠. 아니면 이 상태에서 이걸 갖다가 이동시키면 되죠. 하나 이동시키면은 요 신호가 될 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n이 단위 샘플이 위치하는 위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프 시퀀스라는 이제 함수를 하나, 보조 함수를, 이게 이제 보조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챕터 3에 module.py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합니다. 그럼 이 안에는 이제 여러 가지 보조 함수들이 이제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definition에서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inf seek라는 함수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요 n0는 이제 샘플이 있는 장소, 샘플의 위치,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샘플 이거 나타내려고 하는 그래프의 그 n축의 시작과 스타트와 엔드 지점, 시작점과 끝점을 나타내고, 요거는 샘플이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여기 이제 입력이 되죠. N0, N1, N2 세 개를 입력받아서 시퀀스의 길이를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N1에서 N2까지니까 N2에서 N1을 빼서 더하기 1 하면은 길이가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결과를 이제 순서를 그죠? 어디부터 어디까지 했으니까 그거를 순서 시퀀스를 어레이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또 이제 넣어야 되겠죠. 그 데이터는 또 이제 데이터 어레이도 하나 이렇게 하는데, 값은 처음에다 베이링 전부 다 제로로 넣어 놓고요. 그리고 이제 i에 대해서 만약에 i 플러스 n1, 즉 이제 n1이 시작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작점이 만약에 이제 n0, 내가 요 위치, 요 시작점이 n 지정한 그 위치하고 같다면은 그때 이를 넣어라, 이런 얘기죠. xn 값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이죠. 자, n0가 만약에 0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0부터,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3부터 7 사이에 7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고 싶다 하면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을 이제 쭉 이렇게 i가 이제 0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가다가 0이 되면 이 말이죠. 그때 여기에다가 이렇게 1을 넣어라, 이 말이죠. 만약에 여기 1인 위치에 단위 샘플이 있게 하고 싶다, 그리고 싶다,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가 n0 값이 1이 들어갈 거니까 역시 1이 되겠죠, 그죠? 1과 같으면, 그죠? 그래서 n1이 계속 돼야죠. n이 증가하다가 n0가 되면, 다시 뭐 1이 되면 그때 값을 1로 넣어라. 나머지는 다 0으로 두어라. 처음에 0으로 두었잖아요. 여기 제로수 했기 때문에, 그죠? 처음에 0이 있었기 때문에 요때만 1 값을 넣어주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n은 제로에 단위 샘플이 있는 시퀀스를 우리가 만들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요걸 갖다가 이제 요거는 모듈 03점 모듈에 넣고요. 모듈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이산 신호의 종류들이 있잖아요. 여러 종류들. 그 신호들을 전부 다 그래프로 그리는 그 프로그램을 요 안에다가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Chapter 3 Basic Sequence System 파일에 이제 추가로 넣으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넣는데, 여기가 이제
이거죠. 그래서 n0는 0자리에, 그래 n1은 이제 0부터 20까지인데 여기까지니까 사실 19까지 나오겠죠. 그래서 0에서 여기 0에서 19 되는 지점까지 지점 n 지점까지 그래프를 그리겠다는 얘기고 0지점에 이렇게 1이 나오게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n2에서 n1에서 하면은 이제 n 해서 이게 이제 순서가 되겠죠. 그래서 range에서 n 넣고요. 시퀀스 길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했던 input 시퀀스에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n0, n1, n2 값을 넣습니다. 그래서 시퀀스가 있는 자리, 샘플이 있는 자리, 그 다음에 시작과 끝 자리 해서 이제 xn 값을 만들어내는 거죠. 샘플 시퀀스를 만드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앞에서 여기 보시면은 input 시퀀스를 우리가 보조함수를 만들 때 리턴하는 값을 xn을 리턴하라 그랬죠. 그죠? 다시 말하면 샘플 시퀀스를 리턴하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리턴해가 돌아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리턴을 이제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 함수를 쓰게 되면은 리턴되는 것이 바로 xn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이제 그림을 하나 두 번째 그림이니까 아까 첫 번째 그림 하나 있었고요. 그래서 피겨 2 해서 스템 해서 n에 대해서 xn을 그리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려 보니까 이렇게 그려진 걸 알 수 있습니다. 0부터 이제 여기 이제 20까지 있는데 이제 지금 현재는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n2 20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n1에서 n2까지 요거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조 함수를 지금 따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0부터 20까지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드는 이 보조 함수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하면은 여기까지가 다 나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조 함수가 아니고 내장 함수, 파이썬에 제공한 내장 함수를 쓸 때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할 때는 예를 들어서 for i가 n까지 하면 여기가 n-1까지 1 되는 숫자까지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렇게 사용되고 보조 함수에서는 좀 복잡해지니까 보조 함수에서는 그냥 그대로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은 그대로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0에서 20까지 했고요. 0지점에 1이 나오게 했고 이제 타이틀은 이렇게 됐고 y 레이블, x 레이블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릴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 이번에는 두 번째 함수 단위 계단 시퀀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n이 0보다 클 때는 크거나 같으면 전부 1이고 n이 0보다 작으면은 0이 되는 거 그죠? 그래서 이게 n축이면은 여기가 만약에 0이라고 하면은 0부터 1, 2, 3, 4, 5 이런 식으로 1, 2 이럴 때는 전부 1이고 다 1이죠. 그죠? 다 1이고 요 아래에는 전부 즉 n이 0보다 적을 때는 0이 되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게 하나의 계단 형태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 계단 연속 함수에서 다시 말하면 UT에서 샘플링 하니까 UN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호는 UN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또 스텝 시퀀스라는 함수를 만듭니다. 그죠? 보조 함수를 만들겠습니다. 그 def 스텝 시퀀스에서 여기가 이제 그 샘플 단위 계단 시퀀스의 시작점. 단위 속에서 여기서부터 1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고, 요거는 n1, n2는 이 축이 이걸 나타내려고 하는 이 n이 즉 순서 시퀀스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배열을 만들고 또 x값, xn값 넣을 거 해주고 이렇게 해서 자 그렇게 하니까 i 더하기 n1이 n0보다 크거나 같은 다시 말하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면 여기가 n0 위치거든요. 요거보다 n이 요 n0부터 n0 또 들어가고 포함되고 n0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이렇게 크면은 1을 넣으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전부 다 0이었는데 이때부터 n0부터 이제 1이 차곡차곡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단위 계단 시퀀스가 나오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해보니까 0인 지점부터 계속 1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N0 이제 단위 스텝 신호가 시작되는 곳,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순서 시퀀스의 시작과 끝점, 그 다음에 길이 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N축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N축은 N축 NP arrange N 하게 되면은 여기 어떤 값이 되냐면 N이 N-1이잖아요. 그럼 N이라는 것은 1에서 20이니까 20에서 1 빼고 1 더했으니까 20이잖아요. N이 20이니까 순서 시퀀스 N은 이제 0부터 즉 여기 이제 20개 그죠? 그래서 0부터 19까지 이렇게 데이터가 이제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스텝 시퀀스 함수를 우리가 불러와 가지고 이 값들을 입력으로 넣으면 액션이 출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세 번째 그림으로 우리가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0부터 20까지 값들이 쭉 들어갔습니다. 그죠?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결과를 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거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조금 여러분들이 숫자에 따라서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제가 이걸 하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조함수를 만들면서 0부터 20까지 즉 n을 0부터 20까지 이렇게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이렇게 이제 1이 나오도록 이렇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데 이제 0부터 20까지 해서 총 이 샘플 수는 21개거든요. 그래서 21개 돼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n이 지금 n2-n1이죠. 그죠? n2-n1 그러니까 n2가 20, 그죠? 20 빼기 0 하니까 20이죠. 20 더하기 1 하니까 이제 n이 21이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0부터 시작하니까 np arrange 하게 되면은 요게 n의 값이 어떻게 채워지는가 하니 0부터 n-1까지 채워집니다. 그래서 n이 지금 21이니까 이게 이제 20이 되는 거죠. 그래서 0부터 20까지의 값으로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제가 0부터 19라고 했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0부터 20 요 개수가 21개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이제 요 식을 썼습니다. 그래서 21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0부터 20까지니까 21개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보니까 0부터 20까지 해서 총 21개의 n이 나왔습니다. 그죠? 여기 xn이고, 그죠? 자, 이번에 세 번째, 이제, 실수 시퀀스가 되겠습니다. 실수 시퀀스는 x는 a의 n성,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실수 지수 시퀀스입니다. 그래서 a의 n성, 그러니까 a가 이제 실수가 되겠죠. 실수에 대해서 어떤 지수 시퀀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n에 대해서 a가 실수값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a가 이제 뭐 0보다 클 수도 있고, 그죠? a가 실수값이니까 a가 0일 수도 있고, a가 0보다 클 수도 있고, a가 0보다 적을 수도 있고, 그죠? 이 세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a가 0이면은 이게 의미가 없으니까 이제 0에 대해서 뭐 하면은 그죠? 값이 1밖에 되지 않는 거니까 항상 1일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a가 이제 0보다 크면은 또 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1의 예를 들어서 뭐 2성, 3성, 2의 a가 2라고 하고 2에 뭐 이렇게 되면 지수 이렇게 급격하게 기하급수로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기 어려우니까 a가 0보다 적은 경우만 생각을 해보기로 합니다. 그러면 이게 a가 0보다 적으니까 예를 들어서 0.2의 n성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작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점점 이렇게 작아지는 이런 신호가 되겠습니다. 지수적으로. 자, 그래서 이제
a를 0.7로 뒀습니다. 두고 a는 20으로 두고요. 그래서 a는 이렇게 뒀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렇게 20개짜리 만들고요. 그 다음에 np 파워가 되겠습니다. 이 파워라는 것은 즉 실수 지수를 나타낼 때 파워 함수를 쓰면 되겠습니다. np.power np.power a,n이라는 것은 a의 n성 이걸 표현할 때 np power a,n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그림 그리고요. 값을 나타내주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보조함수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대로 이제 요거는 n이 0부터 19까지 나오겠죠, 그죠? 자, 그래서 값을 보니까 1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0.7에 1이 나오는 이유는 0.7에 n승이잖아요, 그죠? 근데 n이 0이면 어떻게 돼요? 0이면은 0.7의 0승은 1이잖아요, 그죠? n이 0이면 1이고 n이 1일 때는 0.7이 1승이니까 0.7이 되겠죠. n이 2일 때는 7749니까 0.49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0.7, 0.49 이런 식으로 값이 계속해서 작아져서 거의 0에 가까운 값이 나오죠, 그죠? 불과 몇 분 이후에,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결과로 그래프로 그려보니까 1.0부터 시작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지수적으로 아주 감소해가지고 이때쯤 벌써 한 10번 넘어가니까 n이 0 넘어가니까 거의 0에 가까운 값으로 어프로치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복소지수 시퀀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에는 2에 대해서 복소지수가 있겠습니다. 알파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에서 복소수가 이렇게 지수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 시그마를 우리가 이걸 이제 이렇게 쇠로 하겠습니다. 통일을 감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쓰는데 감쇠 이렇게 어테뉴에이션에서 요거는 어떤 감쇠를 나타내는 실수 값으로서 감쇠 값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 시그마가 0보다 적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적으면은 이게 이제 a가 실수라고 하면 e는 지금 e의 시그마로 본다면은 e라는 것은 이제 자연대수잖아요. 그래서 2.732 뭐 이런 값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시그마가 예를 들어서 0보다 적다. 예를 들어서 0.1이다. 이러면은 그죠? 0.1성 이렇게 되죠. 아니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되게 돼요. 그래서 2.732에 마이너스 1성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2.732 분의 1이죠. 그러니까 이게 0보다 적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감소되는 거죠. 감소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만약에 2.732에 1성이나 2성 이렇게 된다면, 즉 이게 0보다 크다면 시그마가 0보다 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7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그죠? 한 8 가까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증폭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앰플리피케이션 하는 것이다. 이런 작용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여기 오메가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메가는 레디안 주파수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서 시그마가 2고 오메가 3인 복소지수 시퀀스라면은 이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x에는 2에 2 플러스 j 3성의 n, 그죠? 이래 되니까 이걸 이렇게 풀면은, 그죠? 2n성하고 그 다음에 2에 j의 3n성하고 이거 두 개를 곱한 거나 같죠. 지수 곱이나 같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두 개를 합칠 수 있죠. 이렇게 더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요 2의 n성 이거는 이제 그죠? 실수 값으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값이 나오고 그다음 2의 j3에는 이거를 코사인과 사인 함수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복소수로, 그죠? 그래서 이거는 복소지수니까 복소지수는 복소수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이 신호는 다시 복소지수 시퀀스라는 것은 어떤 크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코사인 함수와 사인 함수가 같이 어울려서 동작하는 복합되어진 그런 어떤 형태의 신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복소지수 시퀀스를 표현하는데 엑센더 해보고 이것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같은 이제 크기로 이렇게 해서 절대값으로도 한번 파형을 나타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낸 걸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값으로 진행을 해 가다가 이것이 이렇게 변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점점 이렇게 가면서 점점 크게 이렇게 돼갈 겁니다. 근데 이거 이제 만약에 이걸 절대값으로 표현하면 다시 매그니튜드지요. 크기로 표현하게 되면은 이게 이렇게 이제 요 값들도 다 이 값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값들이 다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죠? 이렇게 이래 될 거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식으로 지수적으로 증가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그래서 우리가 지수함수잖아요. 이 제2의 오메가 같은 경우는 코사인 오메가 플러스 제2의 사인 오메가인데 이것의 크기는 얼마가 됩니까? 이거는 1이죠, 그죠? 이렇게 될 거니까 이거는 코사인 제곱, 그죠?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의 루트 치하는 거. 요게 1이잖아요, 그죠? 요게 1이니까 루트 치해도 1이 되죠. 그래서 어떤 지수함수는 이렇게 코사인 사인 이렇게 지수함수는 항상 크기 1이잖아. 그럼 앞에 붙어 있던 거 아까 2의 시그마 요거에 따라서 요거로 결정이 되죠. 모양은. 그죠? 이제 이렇게 크기로 하면 절대값으로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이 값이 1이기 때문에 요 지수항이 1이기 때문에 이게 영향을 주지 않고 요것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2의 시그마니까 점점 증가하는 값이죠. 그죠? 그래서 점점 증가하는 이런 값이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역시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면 시그마 값 주어죠. 프리퀀시는 3으로 두고 그 다음에 n은 np 라인 스페이스였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이게 이제 0부터 100까지 10칸씩 그죠? 10칸씩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아니고 참 요거는 라인 스페이스는 뭐냐면은 이 선을 어떤 스페이스 간격으로 자르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0부터 10 사이를 100개로 잘라라. 그러니까 0에서 10을 저기 n인데요. n이 0부터 10이잖아요. 실제로는 0, 1, 2 해서 이렇게 쭉 해서 이제 0,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10개밖에 없는데 이 그림을 그릴 때 지금 데이터가 10개밖에 없죠. 그죠? 10개밖에 없는데